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입니다. 짧은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볼 때 뭐 다양한 어떤 뉴스들이 존재하는데요. 저는 이렇게 사실 시황을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먼저 봅니다. 일단 먼저 설명드려 보면 저는 지수를 볼 때 나스닥이랑 꼭 같이 보거든요. 요 위에 있는 게 펜을 요 위에 있는 게 나스닥 주간 차트고 나스닥 일간 차트고요. 그 다음에 아래는 코스피 주간 차트, 코스피 일간 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거든요. 특히 그리고 어떤 시장의 분산을 이렇게 볼 때는 나스닥이 더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분산은 꼭 나스닥을 꼭 위주로 보고 대신에 S&P 500과 다우를 참고하죠. 어,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보면, 다른 건 다 지우고, 최근 20일 동안의 나스닥에서의 분산을 좀 본 거거든요. 나스닥에서 최근 20일 동안 이렇게 분산이 한 5번 정도 나오면, 지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연스러웠던 상황이 많았고, 과거에 이런 분산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렇게 이게 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분산이 여러 번 있고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가고 분산 있고 조정 있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, 이렇지 않고 시장에 분산이 이렇게 막 나왔는데 또 뚫고 가고 분산이 막 나왔는데 또 뚫고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거품이 발생하고 조금 센 하락들이 나왔던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.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분산들이 좀 많았고, 여기에 보면은 분산이 3회밖에 나오지 않았지만, 사실 이 전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, 한국 시장에서의 이렇게 좀 부숙 튀어나왔던 것은, 어떤 수급의 어떤 왜곡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수급의 왜곡이 없었다면 여기서 미리 좀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그 이유는 뭐 다양한 것가 있겠지만 그냥 수급으로 일단 보면 이게 외국인의 이게 외국인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, 초록색이 개인, 파란색이 기관이고 검정색이 코스피거든요. 이 검정색이 코스피의 모습인데 이게 보면은 보통 음, 대략적으로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의 어떤 모습과 코스피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다가 최근 요 부분에서 좀 달라졌거든요. 외국인들은 쭉 파는데 코스피는 들쑥들쑥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. 요 모습을 차트에서 보면 요 모습인 것이죠. 수급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시장은 올라가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죠. 사실 이런 가운데서 나스닥이 조정을 분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어, 오늘도 뉴스들을 좀 보면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한 어떤 노이즈가 과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분산이 어, 신경 쓰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분산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하지만 길게 보면 아직 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아직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, 긴장은 하고 있되 무언가를 확 다 정리해버리기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좀 모습이긴 합니다.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어, 테슬라. 이 테슬라 주간 차트, 일간 차트인데, 아이고, 아니구나.
여기가 왜 안 바뀌지? 음.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좀 보고 있습니다.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얘네들의 어떤 시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를 좀 보면 어, 하락하는 쪽에 거래량들이 좀 실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. 여기 보면 하락하는 쪽에 거래량들이 좀 실리는 게 나오고 주간 차트에서는 신고가를 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해서 조금 불안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. 테슬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. 테슬라도 하락하는 거래량들이 좀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면 좀 지저분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어떤 갭의 자리들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어, 얘네들이 꺾이면 미국 시장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보면은 어, 이 공표와 탐욕 지수도 보면 이 위에 단계에서 머물렀다가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이 높은 단계에서 조정이 여러 번 조정 나올 기회가 있었지만 조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좀 이런 좀 예민한 시장이었을 때는 조정이 나와야 뭔가 좀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. 그것이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.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근데 최근에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 반등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. 중국 시장의 일간 차트상에 보면 요때 중요한 좀 의미가 있었고, 요때 좀 중요한 의미의 상승이 있었고, 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승이 시작되는 모습에서 다시 50일과 200일의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상향이 좀 나오려나라는 생각. 그러니까 뭐냐면 어,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최근에, 그러니까 이거죠.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있었는데, 최근에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갔던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오늘, 엊그제였죠. 그 수출 데이터를 좀 봐도 중국 비중이 확 줄어들고 미국 비중이 확 느는 이런 모습에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한국 시장이 만약에 중국 시장을 따라간다면 뭐 잘 극복해서 가겠지만 미국 시장과 좀 동조한다면 만약에 미국 시장의 어떠한 좀 이런 좀 조정에서 한국 시장도 좀 편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사실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, 분명히.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. 일단 요 위에 차트를 나스닥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바꿔볼게요. 코스닥으로 끄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보고 싶어하는 어떤 주식이나 종목들을 이렇게 놓겠습니다.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동안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어떤 코스피의 어떤 하락의 조짐이 나올 때 오히려 헬스케어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려나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좀 애매한 게 헬스케어 쪽 특히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팜까지 이렇게 본다면 실적이 그닥 그렇게 와 하는 건 없는데 특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쪽에 가면
무언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벌써 시장은 주간 차트상 보면 어, 첫 번째 어떤 반등의 시작, 두 번째 반등의 시작이 이미 돼버렸거든요. 벌써.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, 헬스케어 쪽의 종목이 한 세네 개 정도가 있잖아요. 미리 좀 종목의 비중을 좀 넣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저는 헬스케어 ETF라든지 바이오 ETF를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떤 수급보다도 나는 실적이 또 탄탄하면서 좀 무언가가 없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사실 엊그제 며칠 전에 매수 기회를 좀 놓쳤던 JVM이라고 있거든요. 사실 이 기업은 오랫동안 좀 잘 알고 좀 꾸준히 봤던 기업인데 어, 그렇게 뭐 재미있는 상승을 한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어,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 언저리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반등이 시작되긴 했고, 그 다음에 일간 차트를 보면 최근에 아주 급등해버리는 일이 있었거든요. 사실 이때 저희는 요때 매수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깊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이때 깊게 하고 있었는데, 시장에 어떤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장의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, 보란 듯이 거의 상한가를 내고, 그 다음에 이 갭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역시도, 오늘 역시도 이 JVM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냥 추가 매수하긴 했습니다. 하긴 했는데, 어, 아쉽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일 너무 뭐 뜨거나 내일 너무 이게 급등을 한다거나 혹은 이 갭을 깨버린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을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JVM의 좋은 소식들은 사실 뉴스 내용은 너무 많고 실적도 너무 좋긴 합니다.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어떤 그 네이버 카페 회원분이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더라고요. 어떻게 이제 회사를 좀 보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잖아요. 그죠? 비즈니스 모델, 즉, 흔히 스토리. 이 회사가, 이런 회사고,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구나. 라는 어떤 스토리가 확인이 되면, 그 다음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보죠. 이 숫자를 보는 거죠. 재무제표를 보고, 괜찮네. 하고서 확인을 하는 차원이죠. 확인. 혹은, 어, 좀 이제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차트로서 어떤 심리를 좀 확인하는 그간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 처음부터 숫자 먼저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스토리를 보고 이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가 별로이면 신경이 안 쓰이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죠. 근데 여기까지 다 좋았는데 차트까지 마음에 들면 해보는 거죠.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시장이 피드백을 해주죠. 어, 바로바로. 혹은 주간 단위로 끊어서 할 수도 있고, 월간 단위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때그때 정답을 주기 때문에 항상 도전을 한다면, 올바르게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. 아닐 때도 있겠지만,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, 좀 마음은 좋죠. 편하죠. 금방금방 알 수 있으니까, 내가 맞았구나, 틀렸구나라는 사실을.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좀 또 특이했던 종목이 카카오뱅크도 좀 특이했던 것 같긴 해요.
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뭐 실적으로 뭔가가 있느냐라고 해보면 뭐 딱히 뭐 없거든요. 근데 어, 의미 있는 어떤 패턴의 모습을 완성하면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도 사실 그 저희가 그 보유 종목 수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이런 어떤 테스트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잘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얘도 그냥 샀을 겁니다. 왜냐면 계속 추적해야 되니까. 근데 딱히 매수할 이유가 없는데 뭐지?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혹시 시장은 장단기 금리 이가 이 어떤 바닥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된 상황에서 은행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근데 혹시 장단기 금리의 이 역전의 어떤 끝이 오는 것 아닌가? 그러니까 즉 금리 상승의 어떤 상단을 기대하는 것인가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 JVM과 어떤 카카오뱅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고 SK바이오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미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세네 종목 많이 사놓긴 해서 더 살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리고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도 만약에 조금 없다면 이쪽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없다면 그리고 변동성이 좀 무서워서 싫었다면 ETF를 좀 공략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예.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, 카페 리뉴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어, 이것과 거의 똑같은 카테고리를 여기 사이에다가 하나 더 만들 겁니다. 그래서 네이버 카페 회원들만 좀 쓰셨으면,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투자 시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회원들의 생각을 좀 적어 주십시오. 한 단어든지 뭐 한 줄이라든지 아무 상관없거든요. 뭐 오늘 시장이 어땠다. 난 뭐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겠다. 이렇게 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 실적 관심 종목도 이 회사 실적이 좋은 것 같다. 관심 있게 보고 있다. 요 정도. 혹은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도 좋죠.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좋거든요. 그런 단어들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다음에 차트. 차트가 현재 어떤 모습인데 혹은 어떤 보조 지표가 어떤데 이거 한번 어떨까?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추천 도서. 내가 최근에 어떤 책 읽었는데 좋았다. 그리고 사는 이야기는 최근에 나 뭐 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유튜브에서 좋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카페를 하는 게 어떤가. 왜냐면 카페가 너무 죽어서 저도 글을 안 올리고 저 혼자 쓰는데 저 혼자 글을 안 올리니까 카페가 이게 뭐야 뭐 이러거든요. 저도 너무 생동감이 없어서 잘 안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음,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그 투표하는 거 하나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간단한 투표. 어,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뭐 카페에 저도 역시 뭐 한 줄이라도 뭐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담 없이. 예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